안녕하십니까. 취업 컨설턴트 커리어웨이 박우식입니다. 요즘 한참 공채 시즌이어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많이 바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제 강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과 관련된 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채 준비하시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잘 들으시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 취업 준비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할 내용들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노트북에 앉아가지고 쓰기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기업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썼을 때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좀 더 매력을 느낄 것인지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작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먼저 이력서 작성과 관련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들과 좀 생각해야 될 포인트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일단 요즘 기본적으로 기업에서의 접수 방법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눠지죠. 첫 번째는 뭐냐면 많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게 이제 온라인 접수입니다. 두 번째는 이메일 접수, 그다음에 우편 접수, 그다음에 방문 접수. 크게 보면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 온라인 접수든 이메일 접수든 방문, 우편 접수든 간에 이런 이력서 기본 틀에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는 사실 이제 블라인드 채용들이 확산되면서 공공기관에서는 출신 학교라든가 신체 조건이라든가 출신 지역이라든가 가족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재를 안 하는 그런 이제 입사 이력서들을 주로 이제 작성을 하게끔 하는데요. 아직 많은 사기업들에서는 기본적인 스펙들을 기재하는 그런 이력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에서는 기본적인 스펙들을 기재하는 그런 이력서를 기본적인 틀로 잡아서 거기에서 작성 포인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1번적인 이력서 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력서 작성하실 때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희망 연봉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희망 연봉을 기재하라고 하면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도대체 얼마를 기재해야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회사의 신입사원 연봉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신입사원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출중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연봉을 지급하지는 않거든요. 합격한 모든 신입사원들에게 동일한 연봉들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 연봉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너무 그 회사의 어떤 기준보다 너무 많은 금액을 기재를 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친구를 뽑아도 연봉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거든요. 또 너무 적게 적으면 이 친구가 자기의 어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나 지식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자신감이 결여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희망 연봉을 적을 때는 그냥 무난하게 회사 내규라고 이제 적어주시는 것이 저는 가장 무난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주소와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회사에서 저도 기업의 인사팀에 있으면서 많은 이제 이력서들을 검토하다 보면 우리 회사와 출퇴근 거리가 너무 먼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 그런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를 뽑았을 때 과연 우리 회사를 잘 다닐 수 있을까? 출퇴근 거리가 너무 머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를 할 가능성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 거리가 너무 먼 경우에는 내 주소지를 회사 근처로 또 옮겨서 기재하는 방법도 한 가지 우리가 좀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퇴근 거리가 편도 기준으로 해서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넘어간다 그러면 조금 우리가 그 부분들은 기업에서 이 친구를 뽑았을 때 과연 잘 출퇴근을 할 수 있을까?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까? 이런 기본적인 걱정들을 할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이것은 나중에 면접 과정에서도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회사와 출퇴근 거리가 뭔데 과연 잘 다닐 수 있겠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저는 입사를 하게 되면 회사 근처에 이사를 하더라도 회사를 꼭 다니고 싶습니다. 이런 어떤 강한 의지를 어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셔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경력과 관련된 부분들, 경력이라는 것은 나의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서 그 대가로서 어떤 임금, 급여를 받는 그런 것과 관련된 일을 했었던 경험, 그것이 이제 뭐 아르바이트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인턴도 해당이 될 수 있고, 학교에서 연구실 조교 뭐 이런 경험들도 다 내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급여,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다 경력과 관련된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력들은 그런 것과 해당되는 경력들을 좀 적어주시는데,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나 직무와 조금 더 연관성이 있는 경험들을 좀 우선시하는 것들이 좋겠고,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배웠었던 어떤 역량이나 지식, 강조할 포인트가 있으면 그런 경력들도 기재를 하는 것은 무방하다라고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좀 주의하셔야 될 건, 이런 폼들 여러분들 많이 보실 텐데, 특히 이제 OA 능력 관련해서 뭐 상중하로 이렇게 표기를 해서 기재 체크를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상중하인데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상이라고 해야 될지, 중이라고 해야 될지, 하라고 해야 될지, 그것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은 조금 더 자신감 있게 기재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내가 이 OA 능력이 내가 정말 좀 잘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하라고 기재를 하면 기업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걱정을 할 가능성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연성 있게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격 면허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학생들은 자격증을 굉장히 많이, 그것도 연관성이 없는 이질적 자격증을 굉장히 많이 취득한 그런 지원자들도 있는데,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격증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기재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직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자격증을 기재를 했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와 다른 분야에 오히려 관심이 있는 건 아닌가, 오히려 그쪽을 더 선호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를 또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세심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수상 경력이나 주요 활동 뭐 이런 내용들 이제 기재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주요 활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했었던 경험들, 뭐 요즘에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외 경험이라든가 봉사 경험,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그런 경험들을 모두 다 기재할 필요는 없고, 내가 했었던 경험들 중에 조금 더 지원하는 기업과 직무와 조금 더 연관성이 있는 경험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기록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미와 특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취미와 특기와 관련된 부분들도 아무런 지원 직무와 좀 연관성이 없는 것들을 그냥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취미를 기재하더라도 조금 더 연관성이 있는 그런 것들, 지원하는 직무와 조금 더 연관성이 있는 것. 뭐 예를 들면 내가 회계 쪽을 지원한다 그러면, 뭐 저는 이제 평소에 그런 이제 회계 관련 책을 읽는 걸 선호한다, 좋아한다라든가 뭐 이런 취미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특기 같은 경우에도, 특기라는 그 말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강점들이 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특기를 적을 때에도 내가 지원하는 분야와 조금 더 연관성이 있는 특기들을 적어주시는 게 상대적으로 좀 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좀 회계나 은행 쪽 숫자를 다뤄야 되는 그런 직무나 기업 쪽을 지원하실 때에는 내가 암기력이 좋다, 숫자 감각이 뛰어나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기로서 어필이 됐을 때 좀 더 지원하는 직무와 좀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훨씬 더 기업 인사 담당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좀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취미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이 영업, 내가 지원하는 분야가 좀 뭐 영업 분야인데 특히 이제 뭐 이 고객사들과 미팅이나 접대 이런 것들이 좀 많은 쪽 영업 분야다 그러면 뭐 내가 이제 그 뭐 주량이나 이 술자리에서의 어떤 그런 매너, 술자리에서 뭐 분위기를 이제 뭐 띄우는 그런 어떤 장점 이런 것들을 좀 뭐 취미로서 강조해 주는 것, 특기로서 또 강조해 주는 것 이런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기소개서 작성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기소개서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들도 굉장히 이제 다양화되어 나가고 있는 추세이고 글자 수도 상당히 길어졌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때문에 밤을 새면서 자기소개서 작성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학생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 어떤 논리로 여러분들이 쓰는 것이 중요하냐 그 방법, 그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 노트북에 무작정 앉아가지고 이 키보드를 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내가 지원하는 어떤 기업이나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조사하는 과정들을 충분히 거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기소개서의 개념은 뭔가요? 저는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특히 입사 지원용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원하는 기업과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 사람인지를 설득하는 비즈니스 문서다라고 저는 입사 지원용 자기소개서를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설득, 두 번째가 비즈니스 문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설득이냐? 그러니까 단순히 나를 표현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정말 우리 회사 이 직무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 기업, 이 직무에 적합하다라는 것을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설득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논리로 여러분들이 이 기업 인사 담당자를 설득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키워드가 뭐라 했죠? 비즈니스 문서라고 그랬습니다. 비즈니스 문서라는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기업 내에서 쓰이는 다양한 문서들이 있어요. 기획서, 품위서, 보고서, 지출 결의서, 구매 의뢰서 이런 다양한 기업 내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문서 양식들을 우리가 총칭해서 비즈니스 문서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비즈니스 문서의 특징이 뭐냐면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가 일관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간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이어야 돼요. 제가 왜 비즈니스 문서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쓰는 자기소개서는 결국 누가 읽어봅니까? 기업에 있는 인사 담당자가 읽어보고 기업에 있는 실무팀장, 임원들이 읽어보는 문서입니다. 그분들이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접근할 때에는 비즈니스 문서의 관점, 비즈니스 문서의 작성 포인트에 맞춰서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읽었을 때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써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읽었을 때 이 사람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으면 그건 절대 좋은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 비즈니스 문서 작성의 어떤 기본적 프로세스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자기소개서를 접근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체크하냐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크게 보면 세 가지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자가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준비가 됐냐. 이 직무에 대한 준비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직무에 대한 기초적인 능력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접적 전문성, 이것을 어떻게 균형되게 다 잘 갖추고 있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 당연히 이제 1차적으로 확인하는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인생관, 직업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업의 어떤 기업 문화나 경영 철학, 비전과 얼마나 잘 맞느냐,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관심을 갖겠죠. 왜냐하면 그 지원자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성격적인, 성향적인 부분들은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원자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 성향, 가치관, 인생관, 직업관, 이런 부분들이 기업과에 얼마나 잘 맞느냐, 이런 부분들도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면밀히 살펴보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 항목을 통해서 기업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얼마나 입사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냐, 입사에 대한 의지나 열정이 얼마나 강하냐,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확인하겠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공채 시즌에 여러분들이 특정 기업 한두 개만 지원하고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수의 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을 기업 입장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자가 허수 지원자인지, 그냥 우리 회사에 뭐 한번 그냥 지원해 본 건지, 정말 입사가 하고 싶어서 지원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내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자가 정말 우리 회사에 관심 있는 지원자냐, 입사 의지가 정말 있냐, 열정이 얼마나 있냐, 입사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있냐, 이런 부분들도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 있게 살펴보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기소개서, 기업에서는 어떤 포인트에서 자기소개서 항목들을 요구를 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기업 입장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잘 이해하고 머릿속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의 항목들을 조금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업 입장에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어떤 부분들을 체크하느냐, 첫 번째가 뭐라 했어요? 직무에 대한 준비 정도라고 했죠. 직무에 대한 준비 정도는 크게 보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과 직업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필요한 능력, 이 두 가지 부분들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를 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뭐 공공기관 지원하실 때 많이 들어봤을 텐데 NCS라고 들어보셨죠? NCS가 기본적으로 이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들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 항목들을 이제 구성하는 그런 이제 방법들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NCS 상에서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 전문성들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를 자기소개서 내에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들에 특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특히 여기서 직업 기초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직업을 수행하든지 어떤 직무를 담당하든지 간에 직업인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역량들을 말하는 거예요. 직업인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역량들을 10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10가지가 뭐냐면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이 직업 기초 능력 10가지와 그 세부적인 이 하위 능력 34가지로 일단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직업 기초 능력, 이것을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는 것이 자기소개서 작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이 직업 기초 능력 10가지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첫 번째가 이제 의사소통 능력, 두 번째가 수리 능력, 세 번째가 문제 해결 능력, 네 번째가 자기 개발 능력이에요. 그 각각의 능력에 대한 정의들은 그 옆에 이제 정의들이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과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말과 글을 통해서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위 능력에는 문서를 이해하고 작성하는 능력, 경청, 의사표현이나 기초적인 외국어 능력들이 다 포함된 개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리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사칙 연산뿐만 아니라 통계적 능력 이런 것들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능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문제 상황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얼마나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 방안들을 적절하게 모색해서 그 문제를 올바르게 이제 해결해 나가는 그 능력, 그것이 이제 뭐냐 사고력이나 문제 처리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하위 개념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개발 능력은 스스로가 자신의 능력들, 역량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기 개발 능력이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자원 관리, 6번째가 대인 관계, 7번째가 정보 능력인데 자원 관리 능력은 우리가 이제 한정된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목표를 잘 이뤄내느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능력을 잘 갖추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쨌든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를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죠. 직장 내의 어떤 동료들과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 아니면 이 고객들과의 관계 이런 다양한 어떤 대인관계들을 우리가 맺고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대인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정보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 능력은 굉장히 필수적인 직업인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8번째, 9번째, 10번째가 이제 기술 능력, 그다음에 조직 이해 능력, 직업 윤리. 기술 능력이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도구를 활용해야 되는 그런 이제 직무나 일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느냐, 적절한 기술을 선택해서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능력. 그다음에 조직 이해 능력이라는 것은 기업이나 이 기업의 조직의 어떤 구체적인 비전과 그 목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느냐, 그것에 맞춰서 내가 내 맡은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 수행할 수 있느냐 이런 역량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업 윤리, 당연히 이제 직업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윤리 의식을 얼마나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직업 기초 능력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기업에서 우리는 이러한 능력들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중점적으로 이제 물어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직무에 대한 준비 정도는 크게 보면 앞에 말씀드렸던 이 직업 기초 능력 10가지와 플러스 그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직무에 대한 전문성, 직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능력, 이걸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흔히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 우리가 영어로서 이제 컴피던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역량이란 개념을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역량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우리가 기업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성과가 높진 않죠. 근데 기업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과가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성과가 높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행동의 패턴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행동의 패턴들을 분석해 보니까 고성과자들에게 일관되게 보여지는 행동 패턴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행동 패턴들을 분석해 보니까 해당 직무에서 필요한 이러한 지식이나 기술, 태도를 균형되게 갖췄을 때 그 직무에서 성과를 잘 내더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직무 수행 관련 능력, 전문성이라는 것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그다음에 태도들을 얼마나 잘 균형되게 갖췄느냐. 어느 한 부분만
지식만 뛰어나다고 해서 성과가 잘 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서만 성과가 잘 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세 가지, 이런 네 가지 요소들이 어쨌든 균형되게 갖춰졌을 때 해당 직무에서 성과가 잘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원하는 기업, 예를 들어서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 마케팅이다. 그럼 마케팅 직무에서는 어떤 지식들이 필요하고,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어떤 인성 태도가 요구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정말 잘 준비됐다, 잘 갖춰졌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케팅 직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식적으로 뭐가 필요하겠어요? 마케팅 트렌드라든가 마케팅 이론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들에서 어쨌든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OA, 그 다음에 통계 프로그램에 대한 활용, 뭐 PPT나 프레젠테이션 스킬, 이런 기술적인 능력, 이것이 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인성 태도적에서는 어떤 마케팅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발굴하고 적용하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맞물려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직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창의적이고 문제를 좀 봤을 때 항상 분석적으로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러한 역량들, 이러한 기본적인 이러한 인성이나 성격적인 부분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성향들에 내가 잘 부합하다라는 것도 잘 어필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직무 수행 능력에서 여러분들의 그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들, 그 전문성들이 뭐냐? 그것을 지식과 기술 측면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서 어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뭘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자기소개서를 어떠한 작성의 단계를 거쳐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쓰기 어려워하면서 정작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한 준비나 공부는 잘 안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욕적으로 노트북에 앉아서 뭔가 쓰려고 하면 잘 안 써져요. 왜?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안 써지는 겁니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나 직무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뭘 써야 되는지 모르고, 쓰더라도 그 내용들이 굉장히 추상적이거나 붕뜬 내용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써야 되고, 내가 실질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그 준비를 먼저 충분히 한 후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항목들을 보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업과 직무에 대한 공부예요. 많은 학생들이 의욕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쓰지만 정작 내가 지원하는 기업,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쓰다 보니까 쓰기가 어려운 거고, 겨우 썼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지원하는 기업과 직무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이 공부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해왔던 내 경험들이나 경력, 내 스토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했던 경험들이 뭐가 있는지, 내가 했던 경험들 중에서 지원하는 기업이나 직무와 좀 더 적합한 경험들이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내가 했었던 경험에서 소재를 선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뭘 했든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소개서를 쓴다라면 내가 이 항목에서는 어떤 경험을 써야 되지? 이것부터가 판단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었던 다양한 경험들을 아주 사소하게 느껴지는 것이라도 꼼꼼하게 좀 기록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소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소한 경험들을 어떻게 잘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읽어보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그 의미나 느낌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이라고 하면 꼭 뭐 인턴 경험, 공모전에서 수상했던 경험, 뭔가 보여지는 결과가
굉장히 대단한 그런 수치적으로 보여지는 결과가 대단한 경험만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내가 학교 내에서 했었던 뭐 과제, 이런 과제도 어떻게 표현하고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읽어봤을 때 느낌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까 제가 강조했죠. 우리가 자기소개서도 비즈니스 문서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문서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주제 일관성, 간결함, 구체성, 이거 세 가지가 우리가 비즈니스 문서의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에도 이 세 가지 기본 원칙에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작성하신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주제 일관성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쓰는 자기소개서 항목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기업과 내가 직무에 얼마나 일관된지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간결함이라는 것은 문장을 너무나 길게 늘어뜨리지 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자소서를 쓰다 보면은 접속사를 많이 사용하고 문장을 길게 늘어뜨려 쓰는 경향들이 있는데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짧은 문장으로 연결하는 형태로 호흡을 짧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간결하게. 그 다음에 구체적이라는 것은 내가 했었던 경험들을 6화 원칙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결과도,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결과도 수치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수치화시켜서 읽어봤을 때 좀 더 임팩트 있게 느껴지도록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 세 가지 작성의 어떤 단계,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고 작성을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기업과 직무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거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막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제시하는 이런 내용들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조사를 하고 기업을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업에 대한 개요, 기업에 대한 재무 정보, 그 다음에 패스트 분석이라고 내가 지원하는 기업은 어떤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정치, 경제, 기술, 사회적 측면에서, 그 다음에 경쟁사와의 강약점도 비교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수업 분석을 통해서 그럼 내가 지원하는 기업의 전략 방안들도 한번 도출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채용 프로세스의 특징과 내가 앞으로 뭘 어떻게 준비와 보완들을 해나가야 될지, 이런 컨텐츠로 여러분들이 기업을 좀 조사를 해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이 훨씬 더 저는 늘어날 수 있으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기업이 속한 산업을 같이 맞물려서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 지원한다 그러면 반도체 산업 전체를 같이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현대자동차를 지원하면 자동차 산업을 같이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틀에서 여러분들이 이 산업,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 속한 산업의 어떤 특징들이 뭐고, 산업은 이 내가 지원하는 산업의 어떤 미래 방향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산업의 정의, 산업의 특성, 그 다음에 이 산업에서의 핵심 성공 요인과 이 마이클 포터의 5포스 모델을 통해서 산업의 어떤 구조, 그다음에 산업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갖는데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과 산업 분석을 하면 저는 충분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분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가 세 가지 내용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직무의 내용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지원하는 직무는 조직 내에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미션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해당 직무에서 요구되는 컴피던스, 역량은 뭐냐, 그걸 이제 지식적인 측면, 스킬, 기술적인 측면, 인성, 태도적인 측면에서 요구되는 역량과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 전공과의 연관성.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전공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적 연관되는 전공도 있을 수 있지만 전공과 전혀 다른 직무를 지원하신 분들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도 내가 전공한 부분들이 또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직무에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그걸 잘 도출해서 그걸 어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은 뭐고, 앞으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향상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 계획들, 이런 것들을 기본 컨텐츠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직무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그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훨씬 더 높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플러스 한 가지 추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관심 있는 직무에 대한 이 현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직자와 좀 인터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직접 그 현직자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기업과 직무에 대해서 저는 공부하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내 경험들을 정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 이런 샘플을 좀 제시했지만 이런 틀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제시할 수도 있고 뭐 꼭 이 틀에 따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했었던 경험들을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졸업하신 분들은 졸업 이후에까지 중요한 경험들 순으로 시기 순서대로 좀 정리를 좀 해놓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경험을 정리하다 보면 내가 지원하는 분야와 관련해서 사실 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험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에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경험들이 뭐가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제가 전에 지도했던 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은행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은행이 이런 영업적인 역량들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고객 접점에서 어떤 세일즈를 해보거나 서비스를 해봤었던 그런 경험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학생한테 좀 조언했던 것이 뭐냐면 짧은 시간이라도 좋으니까 고객 접점에서 한번 세일즈하고 소통해보는 경험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좀 추천드렸던 경험이 뭐냐면 이 플리마켓에 참여를 해보는 경험을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 학생 같은 경우에도 제가 조언했던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직접 실행을 했습니다. 단 하루밖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지만 좋은 스토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시간과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경험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내가 경험을 정리하다 보면 내가 어떤 경험이 부족하고 앞으로 어떤 경험을 좀 더 보완해야 될지 그 방향성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뭐라 했어요? 우리가 자기소개에서는 비즈니스 문서의 작성법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비즈니스 문서 작성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결론 선행형으로 작성, 이게 두 글씨 작성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항목에서 내가 강조하려고 하는 주제 문장을 소제목 형태로 두 글씨식으로 작성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읽어보는 사람이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그 여러분들의 어떤 자소서를 읽도록 하는 것이 저는 그 사람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얘기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잘 기억할 수 있는데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우리가 입사지원형 자기소개서는 다 경험을 기반, 여러분들이 했었던 경험을 기반으로 자기소개서의 항목들이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들의 경험을 작성하실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육하 원칙에 근거해서 작성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어떤 경험을 쓰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했던 경험이고 누구랑 했던 경험이고 어디서 주관했던 경험인지가 구체적으로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읽어보는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기재를 안 했을 때에는 불친절하게 그렇게 작성을 했을 때에는 읽어보는 사람들이 읽어보다가도 읽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이 육하 원칙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했었던 경험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자소서 항목들의 구체적 내용들을 구성할 때 있어서 뭐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좋은 얘기들이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했었던 경험들에 있어서 결과를 수치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읽어보는 사람들이 그 수치만으로도 훨씬 더 강한 임팩트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간결한 표현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단어 선택, 그 다음에 이게 단어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쉬운 단어, 이런 부분들 여러분 좀 기본적으로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의 항목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보면은 이 성장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 성장 과정이라는 것은 자기소개서의 기본 항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항목들과 같이 엮여가지고 이 성장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성장 과정을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이게 살아오면서 그죠? 살아오면서 많은 부분들의 영향을 받고 그것이 이제 내 가치관이라든가 성격, 내 적성이나 관심 분야들이 어떤 구체화되어 나갑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데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의 성격, 적성이나 관심 분야들이 구체화되어 나갔고 그런 부분들이 지원하는 기업이나 직무 얼마나 좀 더 일관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려고 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을 쓸 때에는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나 직무와 좀 더 연관성 있는 내 성장 과정에서의 어떤 스토리들 아니면은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좀 더 관련성이 있는 내 성장 과정의 어떤 스토리들 이런 부분들을 좀 끄집어내서 그것을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의 소재로 활용해 가지고 성장 과정에 저는 항목으로 작성하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러분들 밑에 예를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딱 보시면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IT 개발자로 지원하는데 어렸을 때 자기가 컴퓨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그런 계기와 배경 이런 것들을 스토리로 해서 작성을 했단 말이에요. 뭔가 지원하는 기업 직무인 IT 쪽과 뭔가 일관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지원자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좀 그런 부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성격의 장단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물어보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의 성격의 장단점들을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어떤 기업이나 그 직무에서 요구하는 인성적 역량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려 없이 작성을 하시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해서 사람의 성향이라는 것이 꼭 한 가지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여러분들의 성격의 성향들이 다양한 부분들이 같이 내재되어 있고 그 부분에서 좀 더 도드라진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성향들 중에서 내가 좀 지원하는 기업이나 인재상 그다음에 직무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떤 성향적인 부분들과 잘 매치되는 것들을 성격의 장점으로 어필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좋겠다,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단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런 단점을 언급을 했을 때 기업에서 봤을 때 좀 불필요하게 선입견을 갖거나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단점들은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는 지나치게 뭐 소극적이에요. 감정 기복이 심해요. 뭐 이런 단점들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놀랄 수 있잖아요.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좀 더 기업 입장에서 조금 걱정을 할 만한 지나치게 좀 우려할 만한 그런 단점들은 좀 가급적이면 기재를 안 하는 것이 좋고 단점을 기재를 하더라도 반드시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꼭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을 물어보는 항목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예를 들면 뭐 성공 경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성취감이 컸던 경험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실패했던 경험, 창의적으로 뭐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상대방을 설득했던 경험, 리더십을 발휘해서 성과를 냈던 경험, 뭐 다양한 유형의 경험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험에 관련된 항목들을 작성하실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어떠한 구조, 논리의 어떤 흐름으로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냐면 자소서 쓰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테지만 이제 스타 구조로 여러분들이 자소서 항목들, 경험 관련 항목들을 작성하면은 가장 저는 무난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경험의 이 스타 기법이라는 거 S는 뭐냐면 시초의 상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했었던 경험들이 실제로 언제 어디서 했는지를 6화 원칙에 따라서 간단하게 기재를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태스크는 이제 과제죠. 과제 뭐 여기 과제라고 해서 뭐 너무 과제의 그 의미에만 여러분들이 한정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고 내가 했었던 경험에서 어떤 목표가 있었거나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배웠었던 역량이나 지식 이런 부분들이 뭔지 내가 그 경험을 통해서 어필하려고 한 내용들이 뭔지를 그 다음에 과제에서 좀 제시해 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액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했던 경험에서도 여러분들이 혼자 했던 경험 그리고 팀이나 단체를 이뤄서 했던 경험 크게 나눠볼 수 있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팀이나 단체로 했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팀이나 단체로 했던 경험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팀이나 단체 내에서 내가 맡았던 역할과 기여에 대한 부분들.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팀 내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구체적으로 뭘 기여했는지가 기업에서 가장 궁금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리절트 마지막은 이제 결과죠. 이건 수치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본적 구조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런 항목들 많이 보실 겁니다. 우리가 당신을 채용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직무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직무 관련 어떤 경험을 해왔습니까? 직무 관련 당신의 강점은 뭐고 역량은 뭡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자소서 항목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잠시 후에 어떤 주요 기업들의 자소서 항목들을 간단하게 발췌를 해왔는데 거기서도 좀 소개를 드리겠지만 이런 항목들을 요즘 이제 많은 기업에서 이게 아까 이제 자소서에서 기업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첫 번째 포인트죠.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됐냐. 이 내용은 직무와 관련된 전문성, 직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들을 물어보는 항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 같은 경우는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지식과 기술 인성적인 측면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쓰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식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내가 어떻게 전문성을 갖춰왔는지를 이런 두괄식 작성법, 역량을 두괄식으로 어필하는 형태로 읽어보는 사람이 이 사람이 무슨 역량을 어떻게 잘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읽어봤을 때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샘플 예문을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량을 두괄식으로 어필하시고 그 역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이런 넘버링을 통해서 좀 더 가독성 있게 작성하는 것이 읽어보는 사람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원 동기와 포부죠. 이 지원 동기와 포부가 왜 중요하냐면 이 지원 동기와 포부의 구체성에 따라서 그 지원자의 어떤 입사 의지나 열정에 대한 부분들도 판단을 하고요.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준비됐느냐도 이 항목을 통해서도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원 동기와 포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는 어떠한 논리의 흐름으로서 지원 동기와 포부를 작성하는 것이 좋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에 좀 더 초점을 맞추자는 거죠. 내가 어떤 계기로 예를 들어서 인사 직무에 목표가 생겼고 이런 인사 직무에 대한 내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왜 이 기업이 가장 적합한지를 설명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의 논리 구성을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좋겠다. 왜 좋냐 하면은 이렇게 썼을 때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됐다라는 것도 잘 어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내 직무에 대한 목표를 이루는데 이 기업이 적합하기 때문에 여기를 지원했다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입사 의지나 열정을 보여주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논리를 좀 작성을 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사실 이 회사의 기업 문화가 맞아서 이 회사의 경영 이념이 나의 가치관과 부합해서 지원한다. 이런 류의 어떤 논리로서 지원 동기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원 동기를 어떤 논리를 쓰느냐에 따라서 정답이 있고 아니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단 기업 입장에서 읽어봤을 때 어떤 논리를 썼을 때 조금 더 매력을 느낄 것이냐, 관심을 가질 것이냐. 최근에 어떤 기업의 자소서 항목의 평가 포인트에 봤을 때 어디에서가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소서 항목들을 제가 좀 간단하게 몇 개 대기업들의 자소서 항목들을 뽑아왔는데요. LG이노텍, LG전자, 삼성전자, 포스코건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지원하셨던 그런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항목들을 보면 지원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해왔냐. 아까 얘기 드렸듯이 직무에 대한 준비를 물어. 직무에 대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를 지식과 기술을 통해서 보여달라는 그런 항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항목들. LG전자도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지원 동기와 구체적인 포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항목들이 요즘 이제 대기업에서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이 자기소개서 항목의 어떤 그런 방향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기업들도 몇 개 기업들 이제 뽑아왔지만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준비됐냐,
그다음에 지원 동기나 포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입사 의지나 열정을 보여줄 수 있게끔 어필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꼭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제 그 자소서 항목인데요. 제가 이걸 왜 또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 아까 이제 NCS 상에서 직업 기초 능력, 직업 기초 역량들이 이제 10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 공기업들 같은 경우는 직업 기초 능력에서 자신들의 공기업에서 우선시되는 그런 직업 기초 역량들을 자기소개서 항목으로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소서 항목도 보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공동협회에서 협업하는 과정에서 소통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자소서 그 NCS 직업 기초 역량상에서 소통 역량과 대인 관계 역량 이런 부분들이 좀 맞물려서 물어보는 그런 이제 항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 조직 이해와 문제 해결 이런 역량들을 또 같이 맞물려서 물어보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처한 상황들을 어떻게 그 이해를 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느냐 이것도 이제 이 조직 이해나 문제 해결 역량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파악하기 위한 그런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조직에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이것도 이제 조직 이해나 직업 윤리 이런 이제 역량들을 물어보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이 공채 시즌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작성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의욕만 앞서가지고 자기소개서 노트북에 앉아서 자기소개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했었던 3가지 원칙들 잘 기억을 하시면서 자기소개서 쓸 필요가 있는데 기업에서 뭘 보려고 하는지 자기소개서 항목을 통해서 뭘 확인하려고 하는지 그 3가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직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잘 준비됐냐 그 사람의 가치관의 인생관이 우리 회사의 어떤 비전이나 경영 철학과 얼마나 잘 부합하냐 입사 의지나 열정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업 입장에서 확인하려고 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어떤 단계로서 작성을 해야 되냐 제가 3단계라고 했어요. 첫 번째, 기업과 직무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무턱대고 그냥 쓰려고만 하지 말고 그 기업,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기업, 직무, 산업에 대한 어떤 그런 분석의 어떤 프로세스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직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게 이제 1단계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했었던 경험들을 차분하게 정리해보고 내가 부족한 경험이 있으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험들을 어떻게 잘 포장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는 사람이 누구냐 결국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읽어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읽고 이해하도록 쉽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채를 준비하시는데 앞으로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